광복 50주년을 맞는 3.1절을 기하여 구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선포하는 축제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고하나이다. 세종로의 모습이 달라진다. 1995년 3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흰색 차단막이 세워지고 광복 50주년 3.1절 기념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식을 겸한 행사였다. 이제 세종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려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종로는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될 것인가? 저 실례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세종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 동상. 그게 먼저 생각나시죠? 옛날부터 거기 다니면서 늘 그거 봤던 거 생각나고 그래요. 글쎄요, 저는 여기 어떤 그 문화의 거리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이요. 특별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교보 빌딩이요. 세종문화회관이요. 행정의 중심지잖아요, 보통. 문화예술의 거리. Admiral Lee. Huh? The statue of Admiral Lee. It's much bigger. Bigger? Yeah. Many more cars. Yeah, in London maybe you'd have six lanes of traffic. And here there's probably 12 or something, so it's very big. 세종나무 우선 그 지명이 이제 그 세종대왕에서 따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지명에 대한 그 문자 그대로 세종대왕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육조가 있던 거리고 그 다음에는 전 이제 그 4.19 때 여기 국민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4.19 생각이 많이 나고 세종로 거리에서 그 4.19 데모가 한창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요 근대사에서 그런 기억도 나고 아무튼 그 대한민국의 1번지요. 청와대가 세종로 1번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한민국의 1번지에 해당되는 거리나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서울 정도 601년의 해다. 다시 100년을 향한 원년인 셈이다. 오랜 세월 서울의 중심거리였던 세종로. 그것은 세월만큼 켜켜이 쌓인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남쪽으로 길게 열려진 이 대로는 일제시대에는 광화문통으로 해방 후에는 줄곧 세종로라 불리워지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깃든 거리입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육조관하가 도로 양옆으로 도열해 있어서 육조거리라 한때 불리우기도 했고 그 당시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도시의 중앙부에 해당됐던 곳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지금의 도시 건축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자 합니다. (1394년)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종로는 실로 국가의 상징거리답게 때로는 환희로 때로는 슬픔으로 변모해왔다. 시대 상황은 그대로 이 거리에 반영됐고 늘어선 건물은 그 결과물로 남게 됐다. 지금 다시 세종로는 새롭게 변하려고 한다.
봉건 왕조의 궁궐은 도시 전체의 골기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궁궐은 도시 전체의 중심이었고 그것과 연결된 도로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거리였다. 세종로 역시 조선 초 경복궁의 건설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완전 무결한 건축미를 표현하고 있는 조선의 상징 경복궁. 특히 회랑에 둘러싸여 우뚝 솟은 근정전은 그 비례에 있어 한국 건축의 으뜸이다. 근정전을 중심으로 이중의 돌란간이 둘러쳐져 있으며 남쪽 계단을 오르면 넓은 화강석 월대가 펼쳐진다. 근정전 곳곳에는 소박하고 장난기 어린 동물 조각상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모양의 장난스러움에 비해 궁궐 수호의 의미를 지닌 매우 상서로운 동물들이다. 경복궁에는 또한 해태상이 있다. 광화문 앞 기운차게 생긴 그 해태상 역시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특별한 상징물이다. 원래 서울의 최초의 구도가 북쪽에 이제 북악산 있잖아요. 그 앞에 남산이 안산이고 저 강 건너 멀리 바라보면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이 조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악산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불의 관악산이 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관악산 여러분이 맑은 날 혹시 여기서 보시면은 좀 화염이 막 이렇게 끌어오는 것 같아 있는데 그 관악산이 명산이지만 한 가지 흠이 불산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고가 나고 화재 위험이 있다. 이제 그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태입니다. 그렇다면 해태상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해태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비단 해태상에만 적용되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광화문이 그렇다. 더욱이 광화문은 그 위치뿐만 아니라 복원 과정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일본에 의해 강제 이전된 광화문은 1951년 일사후퇴와 서울 재수복 즈음에 불타 없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17년 후 이 조선의 자존심은 복원된다. 그러나 당시 영구 보존과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광화문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조품이 되고 말았다. 나무가 가지는 우아함과 부드러움은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단지 그럴듯하게 옛 건축을 단장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복원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런 그 근거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문화와 예술에 관한 한은 보다 신중한 태도, 좀 더 체계적인 태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급작스럽게 임기응변식이고 즉흥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 유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자 세종로 거리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져 지나가는 상징적 건물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옛 문화는 마을에서 대문과 마당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느끼고 즐기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광화문은 마당 대신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조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 문화는 다시 그 마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종로는 그동안 축적해오던 역사성을 상실하고 말다. 가장 큰 변화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경복궁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조선 총독부 건설은 치명적인 파괴 행위였다. 근정전을 가로막고 총독부의 방향을 남산의 일본 신사 쪽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이 건축물은 중앙에 돔이 얹혀져 있는 르네상스 양식이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이 건물은 겉보기에는 석조 건물 같지만 사실 외벽에 한국산 화강석을 부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정면에 나열된 기둥은 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이 조합된 양식이다. 코린트식의 나뭇잎 문양과 이오니아식의 소용돌이 무늬가 함께 어우러져 화려함을 더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엄격한 대칭성과 균재미가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밋밋한 벽면에 돌출된 베란다는 식민지 건축의 웅장함을 나타내며 북측 뒷면부의 모습은 오히려 일본풍의 정갈한 미를 느끼게 한다. 건물의 설계는 독일 건축가 게데 라란데가 맡게 됐다. 그러나 그가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바람에 노무라 이치로, 쿠니에타 히로시 등의 일본인 손에 의해 완성됐다. 총독부 청사의 신축은 단지 독일과 일본 건축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건축가 박길용을 비롯해서 6명의 한국인 건축가가 현장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었고 그들에 의해 조선 총독부 청사는 완성된다. 이제 총독부 건물은 곧 철거된다. 그 건물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뜯자 혹은 그냥 두자 하는 그 두 가지 아이디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뜯으면서도 그냥 둘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지하에 옮기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그냥 지하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하를 크게 파고 그 건물을 그대로 밑에 그 풍선과 같은 그런 기구를 현대적인 그 테크놀로지를 통한 기구를 통해서 그대로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아이디어로 내두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유리라든지 이런 투명한 매제를 통해서 뚜껑을 덮고 그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박물관 자체를 하나의 그 유물로서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건축물은 절대 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테두리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조형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진정 생명력 있는 건축과 그러한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요구가 절실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세종로 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조화스러운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복궁의 복원과 중앙박물관의 이전과 그리고 새로운 몇 채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세종로 거리의 도시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조선의 국맥을 부르짖고 고궁의 복원을 위하여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작 왜 우리는 경복궁의 축을 고려한 세종로 거리의 구상을 하지 못하였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도시와 건축의 문화의 한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후 많은 문화회관의 표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세종문화회관은 문화를 권위적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인간적 크기라고 볼 수 없는 덩어리들은 석재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무거워 보이는 처마와 그것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들은 문화회관으로서의 친숙함보다도 기념식장의 엄숙함을 우선 자아낸다. 설립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축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건물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붕의 처리가 너무 전통을 갖다가 강조한 나머지 전통의 현대적인 해석이 왜곡이 빚어졌다고 한다든지 또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데 아주 급경사의 그런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만한 문화 공간이 그 시내 심장부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큰 그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을 만하고요. 이런 문화 공간이 다만 특정한 어떤 부류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문화 공간들이 특정 계층만을 가지고 이게 행사가 치러지는데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연중무휴로 항상 그런 공간들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인근 직장인들이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으로 모여든다. 이들은 30분 남짓 음악을 듣고 춤판을 구경하고 시를 감상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세종문화회관의 새로운 풍경이다. 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좀 더 친숙하게 대중에게 다가서는 것. 그래서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문화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꼭 화려한 극장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박하고 편안한 공간이 대중을 끌어들이기에 더 좋은 것이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런 걸 좀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거 접할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큰 특징은 뒤편 분수대 광장과 중앙의 작은 공원, 그리고 건물 앞의 보도가 계단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축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등장한 커피숍은 이곳을 답답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시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중 제가 앉아 있는 계단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종 내 유일한 문화 연출 공간인 세종문화회관은 전면의 보행광장과 제후편의 분수광장을 갖고 있고, 제가 내려오는 이 계단은 그 두 공간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구조적인 측면의 이 세종문화회관의 건축물을 볼 경우 아마도 이 계단 대신 평면적인 보행로의 연결이 전면의 보행광장과 후면의 분수광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세종로는 분명히 그 풍요로운 쾌적함을 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전후를 계단이 가로막고 있다면 세종로를 좌우로 분단하는 것은 바로 은행나무 가로수다. 그리고 또한 이 거리에는 세종로 전체의 조망을 가로막는 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보 빌딩이다. 그 세종로 거리에서 그 교보 빌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그 거리 자체에 큰 장막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물론 건축 디자인 면에서의 빼어남은 유명한 건축가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높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될 그런 건물이냐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변에 어떤 그 공원화되어 있는 그 비각이 마치 교보문고의 환경 조형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와 어떤 고전의 조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조화를 연출시키고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특히 또 교보문고의 그 건물 자체가 좀 세종로 거리에 좀 콘텍스트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교보 빌딩은 사무소 건물이다. 그러나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교보문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면서부터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과 친해진 사람들이 우연히 동경거리를 걷다가 이와 똑같은 건물을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비슷한 모양의 동경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설계한 시저 펠리. 그가 만든 건축의 표피는 매우 시적이며 로맨틱하다. 태양 광선의 각도에 따라 반사 유리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각양각색의 표정을 자아낸다. 그것은 도시를 소재로 한 한편의 시다.
여기에 더해진 아트리움. 아트리움은 원래 중세 성당의 정원을 의미한다. 지금은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넓은 공간을 가리키며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그 둘레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아트리움은 열려진 하늘로부터 자연의 빛과 바람을 직접적으로 실내 공간에 도입시키는 창구 역할을 한다. 교보 빌딩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트리움을 도입해 이후 많은 건축물에 영향을 주었다. 도시의 여러 종류 공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활용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볼 적에 세종로의 교보 빌딩의 소공원은 상당히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물과는 달리 자그마한 전통적인 비가게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아울러 거대한 교보 빌딩이지만은 비각과 같은 건축적인 요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둥근 요소의 기둥이라든지 암갈색의 색깔들이 한층 더 그 부분의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친근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이 조그마한 소공원에 쾌적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보 빌딩의 건축적 의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시 환경의 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의도가 바로 우리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의 문화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종로는 진정한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려 한다. 세종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성 짙은 왜곡의 거리로 보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수직성을 강조한 정부 종합정사 건물은 권위를 나타내는 듯하다. 미국 대사관과 문화체육부 건물은 오히려 수평적이어서 안정감 있고 친근해 보인다. 하지만 이 건물은 그 기능 때문에 문화의 거리 세종로에는 왠지 어색하다.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의 행렬로 이 거리는 덜 북적거린다. 세종로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길을 걷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또 그 심리적인 어떤 그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길 양편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기본적인 그것에 대한 사고방식은 우선 차의 통행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시켜버리고 그 길을 자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또 그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도화시킨 세종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 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구우 충덕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이들 외에 그 앞의 세종로 거리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16차선의 거대한 도로에는 차량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는 세종로 거리의 전망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 도로 각 옆의 건물의 보도는 차량의 진입로들로 그 흐름이 끊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세종로 거리는 현재 무미건조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장상에 복원된 16차선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넓어진 보도를
가로수로 우거진 녹음의 가로광장을 만든다든지 그 옛 광화문 앞의 마당을 지금의 차도를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많은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거리가 될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세종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러 건축 도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실현되어질 때 명실공히 세종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에 문화가 이용된 적이 있었다. 다수의 문화재가 날림으로 복원되고 한때 전통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계란색 단청이 유행하기도 했다. 문화정책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또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도 안 된다. 단지 옛날에 있었으니까 하는 식의 아니란 생각으로 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결코 진정한 의미의 문화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왜 복원돼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그 문화의 정신까지 재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문화의 복원이고 세종로의 얼굴을 바르게 그리는 길이다.